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마약 범죄가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호기심에 마약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마약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범죄 같은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한 다음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를 위반해 가지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마약류 관리법,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요거에 따라서 이제 마약의 종류나 행위의 태양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보시면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요거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남옥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고 이게 이제 남옥, 법률에 규정된 남옥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죠. 또한 대마를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엄중한 일반적인 형사범죄와 달리 마약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 좀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알아보면 마약범죄 경찰 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범죄가 문제가 된 경우 수사기관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찰이죠. 공범자의 진술, 계좌 이체 내역, 공범자 혹은 매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이런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가면은 이제 아마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할지를 물어봅니다. 임의로 제출할 건지 만약에 임의로 제출 안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약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소변 및 모발 검사를 위해서 이제 임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함으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마약을 저지른 피의자는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반성문, 탄원서, 단약서약서, 마약중독 치료 내역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각종 양형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이런 거를 좀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 그대로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어떻게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이제 마약을 하는 자리에 같이 있다가 이제 말 그대로 자기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고 그렇게 되면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한편 소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공범자한테 계좌 이체 내역
내역을 들이밀면은 그 이체 내역에 대한 왜 그 돈을 보내주게 된 이유를 설명을 당연히 해주면은 이게 마약 대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 빌린 돈을 준 거다, 아니면은 뭐 사는데 그 친구가 대신 돈을 납부해줘서 내가 그 돈을 보내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공범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였을 뿐 마약 대금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을 어필해야지 이제 혐의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는 거라서 이게 뭐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거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법률적인 주장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그렇기 때문에 좀 법률 전문가 도움 받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해 보자면, 마약은 과거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요즘 같은 경우 특히나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호기심에 이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우왕좌왕하는 상태에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들어가기 전에 혐의를 인정할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정한 다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진술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지도 않은 거를 혐의를 인정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본인이 판단했을 때 무조건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다른 형사 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구속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말 그대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단순히 일반적인 변호사님 도움 받으시면 안 되고, 마약 사건을 많이 해보신 변호사님, 그리고 마약 사건을 해서 결과가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변호사님,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마약 사건의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 변호사님 찾아가시면 안 되고, 마약 사건 정말 많이 해보신 변호사님 찾아가는 게 가장 좋고, 많이 해본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도 잘 나온 그런 변호사님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